안녕하세요. 구요모TV의 구요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필요한 서류 내잖아요. 이력서 내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되려는 거 말고요,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고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소개서 필요 없고요, 이력서도 안 내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영업신고증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디스트리뷰터가 되겠다. 그런 이제 서류에다가, 요새는 뭐 거의 온라인으로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스폰서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신기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제 30년 전에 나 이제 허벌라이프의 디스트리뷰터가 돼야지 라고 이제 제가 결정을 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했을 때 제 친구가 스폰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야, 너 이거 하면은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며, 25% 싸게 먹을 수 있다며, 뭐 이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뭐 내가 친구가 스폰서니까 뭐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많은 멤버분들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 번호를 갖게 될 때 저처럼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스폰서란에 그 스폰서의 이름과 그 번호를 기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그냥 뭐 할인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가 야 그냥 해봐 괜찮아 할인도 되고 이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폰서가 결정이 된다는 거는요, 약간 운명하고 비슷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내가 내 스폰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스폰서가 돼야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스폰서가 되면 좋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스폰서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책임한 스폰서가 있어요. 그냥 뭐 스폰서가 된 것 뿐이죠. 그대가 알아서 이제 제품 주문해서 싸게 먹고 건강해지세요. 빠이빠이. 이런 스폰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무대에서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 분이 제가 뭐 10년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프레젠터가 됐어요. 막 울먹이면서 막 너무 진짜 감동 스토리죠. 근데 제가 사인업하고 제가 스폰서를 못 받거든요. 한 번도. 막 이런 분이 계세요. 때로는 이제 외국 분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인을 했는데 그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때로는 프레지던트가 되고 나서 스폰서를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책임한 거죠. 그냥 예를 들면은 아이만 낳아놓고 그냥 양육을 제대로 안 하는 부모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스폰서는 다 해주는 스폰서가 있어요. 대신해서 다 해줍니다. 주문도 대신 해주고, 제품도 대신 팔아주고, 뭐 이벤트 티켓도 내가 대신 사주고, 이렇게 막 뭐든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두 번째 스폰서가 가장 피곤하게 사는 스폰서거든요.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폰서예요. 처음에는 파트너 한 명 생겼으니까 막 다 해주고 싶죠. 여러분, 애기 낳아보세요. 애기한테 다 엄마가 해주고 싶잖아요. 비슷한 그런 심리로 막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려서 나중에 내 파트너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파트너라면 여러분들의 조직이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차라리 이렇게 대신해주는 스폰서가 이 사업을 그만둘 확률이 무책임한 스폰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 멘토이신 짐노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3명을 업지 말고 1000명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파트너들을 마치 업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이 일을 해나가면 1명까지는 업어주는데 2명까지는 진이 다 빠지는데 3명을 업기 시작하면 넉다운 되거든요. 아, 도저히 이 일 너무나 피곤해서 못하겠다. 아, 나 그만둬야지. 이렇게 지쳐버리고 기브업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째 스폰서는 어떤 스폰서일까요? 바로 제가 되고 싶은 스폰서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스폰서인데, 이 3번째는 옆에서 지켜봐주는 스폰서예요. 저는 이 스폰서가 가장 이 네트워크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은 그런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켜보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신해주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주 오래돼서 깨달았고, 지금도 제 남편은 자기야 좀 빠져나와, 좀 옆에서 지켜보지 대신해주지 마, 이런 말 아직도 하거든요, 저한테. 자, 그러면 제가 되고 싶은 지켜보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꼭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정말로 나의 영원히 같이 갈 파트너를 만나는 건 축복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히 함께할 파트너가 나의 파트너로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Why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 사업을 선택했지?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지? 이거를 알아내는 능력인데요. 그 Why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봐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정말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켜보는 스폰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을 들을 줄 알아야만 바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네트워커로서 사업을 할 때 한 첫 3년은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근데 헤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왜 이 사업을 그만두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조차. 뭐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공감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제 능력이 모자랐던 거죠, 그 순간에. 자,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훌륭한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번째 능력이 뭘까요? 정말로 제대로 지켜보는 스폰서가 되기 위한 2번째 능력은 위임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 대신해주고 싶은데 찾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별거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근데 저쪽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냥 확 내가 대신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대신 안 해주는 거, 요거 위임 능력이거든요. 마치 이거는 이제 애들이 막 뒤뚱뒤뚱 막 뛰고 그러다가 이제 확 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냥 뭐 저 정도면 큰 상처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엄마가. 근데 막 달려가서 얼른 일으켜주지 않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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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괜찮아, 옳지, 울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엄마의 능력 있죠. 그 엄마의 마음, 요런 게 바로 위임 능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 아기가 작은데 어린데 어떤 위험한 코너가 있다든지 아니 모서리가 있다든지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때 애가 모르고 막 갔을 때 얼른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위험을 막아주는 것도 역시 엄마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무대를 양보하고 대신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약간의 실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제품 정말 좋아하니까 그냥 괜찮아 제품 설명을 하도록 트레이닝을 하도록 맡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위임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지켜보는 스폰서의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릎 깨지지 않고 자전거 선수 될 수가 없거든요. 물 안 먹고 수영 선수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려면 스스로 무릎이 깨져야 되고 그 사람이 수영 선수 되려면 물 먹어야 되거든요. 물 먹을 줄 뻔히 알고 무릎 깨질 거 뻔히 아는데도 옆에서 대신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수영을 대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멋진 명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깊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리더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마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로 이 존 맥스웰이 말한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허벌라이프 회사의 최고의 보너스가 마크 휴즈 보너스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너무너무 개인 실적이 좋아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마크 휴즈 보너스입니다. 내가 만난 파트너가 정말 성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우뚝우뚝 섰을 때 그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이 됐을 때 리더로서 리더를 배출했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를 인정해주는 바로 그 보너스가 마크 휴즈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켜보는 스폰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30년을 이 일을 했지만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공감하는 능력을 더 길러야 되겠어. 내가 아직도 위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직도 있거든요. 자, 이 멋진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멋지고 그리고 길이 남을 그런 지켜보는 스폰서가 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멋진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